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그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할 주제는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내용 정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가면 국사학당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고조선 건국하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그 건국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좀 꼭 알아둬야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어쨌든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났느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200년, 2300년이다. 서기. 그렇다면은 2333을 더하면 올해가 단기 4633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지에다가 여기에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단기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청동기 사회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우리 민족의 시조설화인 단군 신화에서 사회상으로 일단 재정일치, 단군 왕검이라는 말에서,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이런 날씨를 관장했다. 환웅이.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곰, 호랑이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기 때문에 선민사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청동기를 가진 이주민 환웅 부족, 그리고 토착 민족인 그 곰 부족. 이게 선민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집단이 연합하여서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새로운 사회 질서가 나타난다. 계급이 분화되고 군장사회고,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서로 동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그 인간 존중의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기록은 일단 삼국유사에 이게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제왕운기나 동국여지 승남 이런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성장과 발전 보면요. 일단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당시에 그 인접했었던 나라가 연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과 겨룰 만큼 성장을 했다. 그리고 왕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세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왕에서 준왕으로 넘어갈 때 부자상속을 했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직이 있어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이런 어떤 관직이 체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의 어떤 모습을 많이 갖추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토. 일단 한반도 북부부터 요령 지방까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통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중국 연나라가 있는 거예요. 옆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영토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는 곳을 그 분포지를 고조선의 범위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합의를 보고 있고요. 물론 다른 학설도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은 그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단군 조선 다음이 위만 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핏줄이 쭉 이어지다가 연나라에서 위만이 넘어오면서 위만 조선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학설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정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서 위만 조선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이 위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위만은 조선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DNA가 어떤 상태가 되었든 이 사람은 고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그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을 축출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위만이 굉장히 힘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군사력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북방의 서북 쪽의 그 국방의 수비를 담당을 하다가 이제 왕을 몰아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으로 이주할 당시에 이 사람이 고조선으로 무사히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계속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조선을 이주했을 당시에 상투를 틀고 고조선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계속 유지했고 다수의 고조선 관리들, 토착민들을 이 중용이라는 건 무겁게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관직으로, 고위 관직으로 썼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조선 사람을 중용했다라는 것은 고조선 사람을 존중했다는 뜻이고 본인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애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남쪽 진나라와 중국 한나라, 이제는 연해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진나라에서 다시 또 이제 다음 왕조가 돼서 중국은 한나라가 되었어요. 한나라가 되었는데 뭐 이런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조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한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한나라가 여기에 진국하고 교역을 할 때 이 고조선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전달해 줄게. 수수료 얼마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럼 중개무역을 하니까 한나라에서는 기분 나쁘죠. 쳐들어오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한해 4군이 4개의 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망하게 되는데요. 한사군이 설치된 이 사군은 그러니까는 그 고조선의 유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근데 억압하고 수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조선 하면 8조법, 법이 8개밖에 없어도 잘 굴러갔었다. 이걸로 좀 유명한데 법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록에 60여 개로 늘어났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우리가 고조선 사회 아까 말씀드렸던 8조법에 대해서 볼게요. 8조법은 지난 그 가면국사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생명, 사유재산, 노동력, 그리고 계급사회, 농경사회, 화폐사용 이 내용이 들어있다. 자, 생명을 존중했다.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거는 여기 죽이지 말아라.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했다. 이건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노비. 여기서 계급사회가 또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서 농사 짓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화폐를 사용했다. 왜냐면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타 뭐 가부장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가볼게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유물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반달, 돌칼, 세형동검, 비파형 동검, 돌무지 무덤, 빗살무늬 톱. 이 중에서 정답은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또 뭐 있다고 했습니까? 고인돌이죠. 그렇다고 해서 딱 여기만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여기에 얘네들이 다 나타나고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여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그 공간을 영토로 이렇게 해봤더니 요쯤 되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형 동검하고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거, 돌무지 무덤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시대죠, 그죠? 그나마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니까 그래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 완전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거는 고조선의 위치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홍익 인간의 이념을 토대로 건국하였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는 단군신화에서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국신화를 통해 선민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선민사상 어떻게 안다 그랬죠? 환웅부족과 곰부족이 결합을 했는데 환웅부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이 동일한 재정일치 사회였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서 단군이 제사장, 왕검이 군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해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건국은 청동기로 했죠, 그죠? 철기는 위만조선 때. 이렇게 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소똥이. 개똥이가 이제 물어보고 있죠. 소똥이 너는 위만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자, 위만조선 얘기 나왔어요. 위만조선 얘기 나오면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사실 철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중개무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위만은 고조선을 계승했다.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자, 거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위만이 집권한 후에도 고조선은 크게 성장했다는 거 아니? 당연하지. 위만조선은 띠리리리야. 자, 단단한 석기를 제작하여 군사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야. 철기라 그랬죠? 아니에요. 우수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정복 활동을 했기 때문이야. 철제 무기 나왔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벌써 틀렸네요. 청동기를 가진 이주민이 신석기인들을 통합한 나라이기 때문이야. 아니죠. 생산력이 발달할 사유재산과 계급사회가 이제 나타났다? 아니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위만 집권 이후 고조선의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반도 중남부의 진과 중국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았다. 위만하면 중개무역, 우수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위만하면 철제 무기라고 했죠. 대응, 보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인 연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물음표로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왕 아래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설치하며 체제를 정비했다. 상대부 장군이 고조선에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거는 설치를 한 것은 단군조선 때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좀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발해의 그 연호예요. 근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제시문의 법조항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법조항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거 뭐죠? 고조선의 8조법. 자, 8조법은 8조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록이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8조법은 어디 거? 고조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발굴 지역을 통해 세력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건국 이야기, 단군 신화를 통해 토테미즘과 선민 사상을 알 수 있다. 곰, 그리고 곰 플러스 한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얘네들이 이거 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실 수도 있어요. 연도는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달된 간섭기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청동기가 간섭기보다 더 뒤잖아요. 근데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간섭기는 석기시대이기 때문에 아니죠. 중개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중개무역은 그 고조선이 위치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경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시문의 법조항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고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낸다. 이거 무슨 법이죠? 네, 8조법이죠? 8조법의 그 나라 고조선입니다. 자, 우리 고조선 하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정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었어요. 일단 단군 조선에서 나오는 특징들, 그리고 위만 조선에서 나오는 특징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조선 자체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 이게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죠. 세력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건국 이야기, 단군 신화죠. 토테미즘과 선민사상, 이것도 역시나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나왔고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결합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부족이 곰부족을 선택했다. 선민사상이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2333년,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연도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 고조선 자체가 청동기 시대에 건국하게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첫 번째 나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발달된 간섭기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석기시대, 그 선사시대 내용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석기가 발달을 하더라도 청동기 무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물론 석기를 망치처럼 해가지고 청동기를 다 부셔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거운 걸 들면서 그 둔해진 움직임을 청동이 피해가면서 찌르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된 간섭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중개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게 바로 고조선의 위치적인 어떤 이득, 혜택,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어요. 내용도 정리를 해보고 문제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선사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추가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조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 연맹왕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